이데일리 현지, 뉴욕 현지로 연결해서 이데일리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3%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간밤에 어떤 이슈들 나왔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재봉쇄 우려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3.5%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밀린 지수들은 장 막판에 한 차례 더 고꾸라지면서 6월 이후 최악의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90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이날은 먼저 독일과 프랑스가 재봉쇄에 들어가고 또 각국의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케이스 역시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7만 2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날 일리노이주는 시카고 내 실내 음식점 영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고 또 텍사스주 일부 타운에서도 통행 금지까지 부활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추가 부양세 협상은 대선 후로 미뤄졌고 또 설상가상으로 재봉쇄까지 취해지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이날 공포 게이지로 알려진 시카고 변동성 지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장중 40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지난 6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네, 어제 뉴욕에서 양측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어요. 이 소동이 있었는데 누가 승리하더라도 지금 상대방이 불복할 것이다. 이런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 역시 시장을 끌어내리는 한 요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은 전 업종이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4.3%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도 4% 이상 내렸습니다. 이 밖에 내구 소비재와 헬스, 또 산업은 3% 이상 내렸고요. 종목별로는 일단 3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이 실적을 내놓은 기업부터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과 수익을 발표했지만 이날의 하락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5%가량 내렸고요. 보잉은 예상보다는 적었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항공 수요의 단기적인 감소에 맞춰서 내년까지 수천 명의 추가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4.6% 하락했습니다. 또 소매업체인 베드베스앤비욘드는 향후 도입되는 새로운 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11% 넘게 급락했고요. 운송업체인 UPS는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애플과 테슬라, 또 알파벳, 페이스북도 3에서 5%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망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4.5% 상승했고요.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는 3분기 전망치를 역시 소폭 웃도는 실적에 13.3%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보잉, 이들 종목 동반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 우려감들을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향후 경제 회복세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우리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언택트주, 그리고 철강, 화학, 자동차, 그리고 또 금융주와 또 바이오주까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동반해서 상승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유럽장이 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 이런 급락장을 다시 맞이한다면 또 우리 주식시장 투자 심리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주식시장 마감 동향 어떻게 보셨나요? 국내 주식시장 영향력 짚어주시죠. 네, 수요일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에 공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장마감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그 전면적인 봉쇄 정책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 급락하는 모습인데 프랑스 증시가 3.3%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 증시 4.1%, 영국 증시 2.5% 등 전반적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내내 하락해 독일은 이번 주 8.6% 하락하고 프랑스가 6.9% 하락하는 등 유럽 주요국 지수가 7에서 8% 급락했다는 점이 이번 주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큰 하락하지 못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에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단위의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역시 작용하면서 다우지수 3.4%, 나스닥 3.7%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를 앞지르는 게 여러 결과가 나와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헌정 투표에서 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투표 결과에서 승리하는 경우라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일 급등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경계감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 실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료 노출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승 시 비중 축소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의 압승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거지만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시장 급락은 오늘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합주 가운데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간밤 미국장을 따라갈지 아니면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지 오늘장 체력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향방 어떨까요? 네, 오늘 증시 방향성 예상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급락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속적인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내 증시가 예상외에 큰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하게 출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수의 직전 저점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코스피 2270선, 코스닥은 760선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경제도 아직은 원만히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제 중소형주 강세 요인이었던 여당 대표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발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경우에는 꾸준한 저점 매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제 조금씩 담보 비율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지수 저점을 만든 요인이 담보 비율 하락했다는 반대매매 급증이었다는 점은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신용 물량에 대한 우려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반대매매에 따른 수급 교란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첫 담보 부족은 추가 입금이 아닌 매도가 정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은 미국 대선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봉쇄 정책 강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기 전까지 또는 강력한 각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의 시장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